비가 내리는 서울의 겨울밤이었다.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에 쥔 망치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거칠어진 피부로 얼룩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나무 썩은 먼지가 박혀 있었다. 이 집이 완성되면 가족이 날 받아줄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비바람에 흩어지듯 약했다. 미경은 28살, 건축가 지망생으로 지난 2년간 이 작은 집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아버지의 오래된 한옥을 허물고 새로 세우는 프로젝트였다. 내가 이 집을 지으면 우리 가족의 자랑이 될 거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하지만 그 집의 문턱을 넘을 때마다 미경의 가슴 속에는 숨겨진 비밀이 무거운 짐처럼 얹어 있었다. 그 비밀은 미린이었다. 미경의 눈동자에 처음 스며든 그 이름은 대학 시절의 봄날에 피어난 꽃처럼 달콤했다. 미린은 미경의 동기생으로 미술과에서 그림을 전공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의 긴 웨이브 머리와 웃을 때 드러나는 보조개는 미경을 사로잡았다. 처음 만난 건 캠퍼스 카페에서였다. 미경이 스케치북에 집의 설계를 그리다 커피를 엎질렀을 때 미린이 웃으며 손수건을 내밀었다. 집 짓는 꿈꾸는 사람치고는 손재주가 별로네. 그 장난기 어린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그 후로 그들은 매일 밤 한강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미경은 가족의 무거운 기대를, 미린은 부모의 이혼 후의 상처를 털어놓았다.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자란 미경에게 미린은 자유의 바람이었다. 그리고 어느 가을 밤 한강 다리 아래에서 그들의 입술이 스쳤다. 미경아, 나랑 같이 살아줄래? 미린의 속삭임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세상이 변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미경의 가족은 보수적인 한옥마을, 종로의 오래된 동네에 살았다. 아버지 미성주는 전통 목수로 가족이란 피와 전통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믿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가사일을 하며 딸아, 내가 좋은 집사위 데려오면 우리 집안의 영광이야 의라고 속삭였다. 미경은 그 기대를 짊어지고 집을 지었다. 집의 기둥 하나하나에 가족의 사랑을 새기려 애썼다. 그러나 미린과의 사랑은 그 집의 그림자처럼 숨겨져야 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을까? 미린이 물을 때마다 미경은 미소로 대답했다. 조금만 더, 이 집이 완성되면 다 말할게. 그날 밤 비가 그친 후 미경은 집 공사장을 나와 미린의 작은 원룸으로 향했다. 미린은 문을 열자마자 미경을 끌어안았다. 오늘도 늦었어. 집 짓는 내가 제일 예뻐. 미린의 입술이 미경의 목덜미에 닿았다. 방 안은 미린의 그림들로 가득했다. 한지로 만든 조명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닉했다. 미경의 손이 미린의 가슴을 스치자 미린은 신음을 흘렸다. 미경아. 사랑해. 그 말에 미경의 눈물이 흘렀다. 사랑은 달콤했지만 두려움은 더 컸다. 나도. 하지만 가족이 알면 미린은 미경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지금은 우리만 생각해. 다음 날 아침 미경은 공사장에 도착해 아버지와 마주쳤다. 미경아, 이 집에 지붕을 올리면 내 어머니가 기뻐할 거야. 내가 시집 갈 때 이 집을 물려줄게. 아버지의 말에 미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집. 그 단어는 그녀에게 독이었다. 아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망치를 들고 기둥을 두드렸다. 쿵, 쿵, 그 소리는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울렸다. 오후에 미린이 불쑥 나타났다. 미경아, 도시락 가져왔어. 김치찌개야. 엄마 레시피로. 미린의 미소는 공사장의 먼지를 날렸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광경을 봤다. 누구야? 이 아가씨. 미성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미경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친구예요, 아빠. 미술하는 미린이라고. 미린은 예에 바르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삼촌. 미경 언니가 집 짓는 걸 도와주려고 왔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 의심이 스쳤다. 그날 저녁 가족 식탁에서 어머니가 물었다. 미경아, 그 아가씨는 누구니? 예쁘네. 미경은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그냥 친구예요. 식탁은 고요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미경은 방으로 돌아와 미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봤어? 내 가족, 미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래, 무섭지. 하지만 내가 지은 집처럼 튼튼할 거야. 우리 사랑이. 미경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눈송이가 쌓이는 거리, 그 끝에 미린의 원룸이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집이 완성되면 모든 걸 털어놓을 거야. 가족이 날 받아줄 테니까. 그러나 운명은 미경의 계획을 비웃었다. 일주일 후, 공사 중 미경의 핸드폰이 울렸다. 미린의 메시지였다. 미경아, 오늘 밤에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 있어. 미경은 공사를 마친 후 서둘러 미린의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미린의 얼굴이 창백했다. 미경아. 나 임신한 것 같아. 미경의 세상이 무너졌다. 미린은 과거 남자친구와의 실수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아. 이 아이는 내가 키워줄래. 미경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사랑은 복잡해졌다. 가족의 기대, 미린의 아이, 그리고 그녀의 정체성. 집의 지붕이 올랐지만 미경의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미경은 그날 밤 미린을 안고 울었다. 우리 어떻게 해? 미린의 손이 미경의 배를 어루만졌다. 함께라면 돼. 내가 지은 집처럼. 하지만 미경의 마음속에는 균열이 생겼다. 가족에게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할까? 레즈비언으로서의 그녀, 미린과의 사랑, 그리고 이제 태어날 아이, 서울의 겨울은 더 차가워졌다. 봄이 왔다. 서울의 체리 블라썸이 한강을 물들일 무렵, 미경의 집 공사는 절반을 넘겼다. 기둥과 벽이 세워지며 한옥의 전통 미가 드러났다. 미경은 매일 아침 공사장에 도착해 설계도를 펼쳤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뿌리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미린의 배는 이미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미린은 미술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임신 사실을 숨기려 애썼다. 미경아, 나 때문에 내 가족한테 미움받으면 어쩌려고. 미린의 물음에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이 될 거야. 내가 지은 집에 살게. 가족 모임이 다가왔다. 미성준의 60번째 생일이었다. 종로의 한옥마을,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 미경은 미린을 데려갈지 망설였다. 친구로 소개할게. 괜찮아. 미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생일 파티는 전통적으로 치러졌다. 상 위에는 송편과 나물 반찬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소주를 돌리며 가족이란 영원한 집이라고 연설했다. 미경은 미린을 소개했다. 이쪽은 미린이에요. 제 가장 친한 친구. 친척들의 시선이 쏟아졌다. 예쁜 친구네. 미경아, 너희 둘이 왜 이렇게 붙어 다니니? 사촌 언니의 장난에 미경의 뺨이 붉어졌다. 미린은 웃으며 대답했다. 미경 언니가 집 짓는 걸 도와줘요. 제가 그림으로 벽지 디자인 해드릴게요.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어머니가 미경을 불렀다. 딸아, 요즘 내 표정이 밝아. 그 아가씨 덕분이니. 미경은 부정하려다 포기했다. 엄마. 미린이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럼 데리고 자주 와라. 집이 완성되면 같이 살자. 그 말에 미경의 가슴이 벅찼다. 어쩌면 가족이 받아줄지도 모른다. 밤늦게 미린과 미경은 한강변을 걸었다. 체리 꽃잎이 흩날렸다. 오늘 재미있었어. 내 가족, 따뜻해. 미린의 손을 잡은 미경은 속삭였다. 너도 우리 가족이야.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주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다.
미경이 지붕을 올리다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 다행히 가벼운 부상이었지만 아버지가 달려왔다. 미경아. 왜 이렇게 서둘러? 내가 다치면 집이 어떻게 되니? 병원 침대에서 미경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미안해요. 미린이 병실로 들어왔다. 미경아, 괜찮아. 그녀의 손이 미경의 이마를 짚었다. 아버지의 눈이 좁아졌다. 너 왜 여기 있니? 미경이 다친데도 미리는 당황하며 걱정돼서 라고 중얼거렸다. 그날 밤 아버지는 미경에게 물었다. 그 아가씨, 내게 뭐야?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미경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아빠, 그냥 친구예요. 소문은 퍼졌다. 친척 중 누군가 미린의 임신을 눈치챘다. 미경이 친구가 배가 불렀어. 무슨 일이지? 어머니가 미경을 추궁했다. 딸아, 솔직히 말해라. 그 아이는 내가 키울 거니 미경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엄마. 미린이는 제 연인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는 우리의 미래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레즈비언. 우리 집안에서 그런 문이 쾅 닫혔다. 다음 날 아버지가 공사장을 찾아왔다. 집 공사 중단해. 내가 그런 사람이면 이 집은 내 거 아니야. 미경은 무릎 꿇었다. 아빠, 제발. 이 집으로 증명할게요. 날 받아주세요. 가족은 미경을 배제했다. 생일 후 모임에서 그녀의 자리는 쓰레기 자리로 불렸다. 상끝, 먼지 쌓인 구석. 미경이는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내 사촌의 말에 미경은 눈물을 삼켰다. 미리는 미경을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둘이서 새 집 지을까? 내가 설계하고 내가 그림 그릴게요. 하지만 미경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봄비가 내리는 날, 미경은 공사장을 홀로 지켰다. 미린의 배는 더 커졌다. 미경아, 우리 아이 이름은 뭐로 할까? 미린의 질문에 미경은 미소 지었다. 희망이라고 하지만 희망은 아직 멀었다. 여름의 무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미경의 집은 이제 벽과 창문이 완성되어 한옥의 우아한 윤곽을 드러냈다. 하지만 가족의 문은 닫혔다. 아버지는 공사 자금을 끊었고 어머니는 연락을 피했다. 미경은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며 공사를 이어갔다. 이 집이 완성되면 그때 다시 말할게. 그녀의 다짐은 매일 새벽에 반복됐다. 미리는 미경의 곁을 지켰다. 임신 6개월, 그녀의 몸은 무거웠지만 미소는 밝았다. 미경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비빔밥 만들어줄게. 매운 거 부엌에서 미린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미경은 가슴이 아렸다. 너 때문에 버티는 거야? 어느 날 미린의 전 남자친구 준호가 나타났다. 미린아, 아이는 내 거잖아. 책임져야 해. 그는 미린의 원룸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미경은 문 앞에서 그를 마주쳤다. 나가. 미린이는 이제 내 사람이야. 준호의 눈이 번뜩였다. 레즈비언. 웃기네. 미린이 진짜로 그 여자랑 미린이 나와 말했다. 준호야, 끝났어. 이 아이는 미경이랑 키울 거야. 준호는 분노하며 가족한테 말할게. 내가 그런 창피한 짓을 라고 위협했다. 그는 떠났지만 그 말은 미경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다. 며칠 후 가족에게 소문이 퍼졌다. 사촌 언니가 전화했다. 미경아, 내가 미린이랑 그런 관계. 그리고 아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미경은 전화를 끊고 울었다. 미린이 안아주며 미안해. 내 탓이야 라고 했다.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사랑 때문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옥 공사장에서 잠을 잤다. 별이 빛나는 지붕 아래 미린의 배에 손을 대고 아이의 움직임을 느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이 변할 거야.
미경의 속삭임에 미리는 키스했다. 그 키스는 여름 밤의 열기처럼 뜨거웠다. 하지만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공사장에 왔다. 미경아, 집을 포기해. 내가 그런 길을 가면 우리 가족 이름의 오점이야. 미경은 대들었다. 아빠, 이 집은 제 사랑의 증거예요. 미린이와 아이를 받아주세요.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레즈비언. 한국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니. 그는 망치를 집어 던졌다. 쿵, 그 소리에 미경의 눈물이 터졌다. 아빠. 제발. 아버지는 돌아서며 말했다. 쓰레기처럼 버려? 내 자리는 이제 없어. 그 말은 미경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공사장을 나와 미린에게 달려갔다. 미린아. 가족이 날 버렸어. 미린은 미경을 끌어안았다. 그럼 우리 가족 만들자. 내가 지은 집에서. 하지만 미경의 마음은 상처로 물들었다. 여름 축제, 불꽃놀이가 한강을 밝힐 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지켜봤다. 예쁘네. 우리 사랑처럼. 미린의 말에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준호의 위협은 현실이 됐다. 그는 미린의 직장에 소문을 퍼뜨렸다. 미린이가 레즈비언이래. 임신한데도 여자랑. 미린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미경아. 나 때문에. 미린의 울음에 미경은 분노했다. 그녀는 준호를 찾아갔다. 왜 그래? 미린이를 왜 괴롭혀? 준호는 비웃었다. 내가 레즈비언이라서? 웃기지.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게 통할 것 같아. 미경은 주먹을 쥐었지만 때리지 않았다. 대신 돌아서며 말했다. 우리의 사랑은 내가 이해 못해. 여름 끝자락. 미경은 집의 문을 닫았다. 이 문은 우리를 지킬 거야. 미리는 미소 지었다. 그래. 하지만 가족의 문은 아직 열려 있을 수 있어. 미경은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배신의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다. 가을 바람이 서울 거리를 스쳤다. 단풍이 종로의 한옥을 물들일 때 미경의 집은 거의 완성됐다. 바닥에 장판을 깔고 한지 문을 달며 그녀는 마지막 손질을 했다. 이 집이 가족을 모을 거야. 미경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마음은 부드러워졌다. 미린의 임신은 8개월째, 배는 무거웠고 움직임은 느렸다. 미경아, 아이가 발로 차네. 내 손 느껴봐. 미린의 배에 귀를 대고 미경은 웃었다. 강한 애야. 우리처럼.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한 번 찾아왔다. 미경아. 내 아버지가 화났어. 하지만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어머니의 눈물에 미경은 안겼다. 엄마, 미린이와 아이를 봐요. 제발. 내 어머니는 미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배가 크네. 건강히 나아라. 그 짧은 만남은 희망의 불씨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문을 닫았다. 그런 딸은 필요 없어. 그의 말은 미경의 귀에 메아리 쳤다. 충돌의 고조는 추석에 왔다. 가족 상례, 조상 앞에서 절하는 자리. 미경은 미린을 데리고 갔다. 엄마가 오라고 하셨어. 상 위에는 송편과 과일이 놓였다. 친척들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미경이, 그 아가씨 배가. 누구 애야? 사촌 오빠의 물음에 미경은 직시했다. 우리 애예요. 미린이와 제 아이. 식탁이 소란스러워졌다. 레즈비언. 미쳤어. 집안 망신.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나가. 내 자리는 쓰레기통이야. 그는 미경의 팔을 잡아 문 밖으로 끌어냈다. 미린이 따라 나오며 삼촌, 제발, 이라고 외쳤지만 아버지는 문을 쾅 닫았다. 밖에서 미경은 무너졌다. 왜 날 버려? 미린은 미경을 안고 울었다. 우리 둘이서 충분해. 그날 밤 두 사람은 공사장 집으로 돌아갔다. 가을 달이 밝게 빛났다. 미경은 미린의 배를 어루만지며 뒤집에서 우리 가족 시작하자라고 했다.
미린의 입술이 미경의 입에 닿았다. 사랑의 열기가 방을 채웠다. 미린의 손이 미경의 등을 쓸어내리며 두 몸은 하나가 됐다. 미경아. 영원히 신음과 속삭임이 어우러진 밤이었다. 그러나 배신은 더 깊었다. 사촌 언니가 미경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미경이 미린과 키스한 사진을 SNS에서 찾았다. 이게 증거야. 가족 회의에서 보여줄게. 사진은 퍼졌다. 다음 날, 미경의 핸드폰이 폭발했다. 변태. 집 나가. 메시지들. 미경은 공사장을 지키며 울었다. 미린이 달려와 미경아, 무시해. 우리 사랑은 진짜야, 라고 했다. 하지만 미경의 마음은 흔들렸다.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 미안해. 가을 축제, 단풍잎이 흩날리는 길에서 미경은 아버지를 만났다. 아빠. 제발 돌아봐요.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지은 집. 그건 내 무덤이야. 가족 자리는 내게 없어. 미경은 무릎 꿇었다. 이 집으로 증명할게요. 날 받아주세요. 아버지는 돌아섰다. 그 배신의 순간 미경의 세계가 무너졌다. 미린의 출산이 다가왔다. 병원에서 미경은 미린의 손을 잡았다. 힘내. 우리 아이. 미린의 비명이 병실을 울렸다. 그리고 새벽, 아기가 태어났다. 작은 여아, 눈이 미경을 닮았다. 이름은 희경이라고 해. 미린의 미소에 미경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 가족. 하지만 문 밖에는 가족의 그림자가 없었다. 겨울이 다시 서울을 덮었다. 미경의 집은 완성됐다. 눈 쌓인 지붕 아래 한지 창문이 따뜻한 불빛을 새겼다. 미린과 희경은 그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미경은 프리랜서 건축 일을 하며 미린은 온라인으로 그림을 팔았다. 이 집 예뻐. 내 사랑이야. 미린의 말에 미경은 미소 지었다. 희경의 울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밤에 미린이 젖을 물리며 미경은 노래를 불렀다. 아가야, 엄마들 사랑해. 하지만 가족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어머니가 몰래 찾아왔다. 미경아. 손녀를 봐도 돼. 희경을 아는 어머니의 눈물이 떨어졌다. 예쁜 애. 하지만 내 아버지는. 미경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데려와요. 가족으로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거부했다. 그런 집에 갈 수 없어. 그의 고집은 미경을 괴롭혔다. 고조는 크리스마스에 왔다. 미경은 가족을 초대했다. 집 데뷔잔치예요. 오세요. 어머니와 사촌 몇이 왔지만 아버지는 없었다. 상 위에는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놓였다. 희경이 웃자 모두가 웃었다. 손녀 예뻐. 하지만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다. 이게 내 집.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경은 일어났다. 아빠, 앉아요. 제 자리예요. 아버지는 흔들리며 앉았다. 미경아. 내가 잘못했어. 내 사랑을 몰랐어. 그 순간 대화가 시작됐다. 미경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아빠, 레즈비언으로 태어났어요. 미린이를 사랑해요. 이 아이는 우리 희망이에요.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한국에서 그런 게 쉽지 않단다. 미린이 말했다. 삼촌, 저희 사랑은 진심이에요.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아버지는 희경을 안았다. 손녀. 미안하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사촌 오빠가 끼어들었다. 아버님, 이건 안 돼요. 집안 체면, 갈등이 폭발했다. 아버지는 닥쳐. 내 딸이야. 라고 소리쳤다. 밤이 깊어지며 아버지는 미경에게 말했다. 집 지은 내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그는 떠났다. 미경은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배신의 잔재는 남았다.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아기 봤어?
내 거라고 주장할게. 왜 그는 법정 소송을 걸었다. DNA 검사해보자. 미경과 미리는 충격에 빠졌다. 왜 이제 와서? 미린의 울음에 미경은 싸울게 라고 했다. 법정 싸움은 미경을 지치게 했다. 변호사 비용으로 집 대출을 받았고 가족의 도움은 없었다. 쓰레기 자리에서 싸우는 기분이야. 미경의 중얼거림에 미리는 함께라면 이겨라고 했다. 겨울 눈 속에서 두 사람은 산책했다. 희경을 안고 한강을 걸었다. 우리 사랑, 영원해. 키스가 눈송이처럼 부드러웠다. 소송은 미린의 증언으로 끝났다. 준호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미경이가 진짜 부모예요. 판사는 가족은 피가 아닌 사랑기라고 판결했다. 승리였다. 하지만 미경의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새해가 밝았다. 미경의 집은 가족의 방문으로 활기찼다. 어머니가 자주 오며 희경을 돌봤다. 손녀 키우는 재미가 있네. 사촌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미경아, 미안했어. 내 사랑 존중할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아직 닫혀 있었다. 시간이 필요해. 그의 말은 미경을 기다리게 했다. 미린의 그림 전시회가 열렸다. 인사아트센터에서 그녀의 작품은 레즈비언 사랑과 한국 전통을 결합했다. 한지와 현대 색채가 어우러진 그림. 미경은 희경을 안고 전시를 봤다. 미린아, 내 작품 속에 우리야. 관객들이 박수 쳤다. 감동적이에요.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이야기. 미린의 눈물이 흘렀다. 미경이 덕분이야. 하지만 갈등은 재점화됐다. 아버지의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미성준 딸이 레즈비언이라던데 동네에서 미경을 피했다. 공사 의뢰가 줄었고 미린의 전시 후에도 비난 댓글이 달렸다. 변태, 미경은 분노했다. 왜 우리를 용납 못해? 미린은 사회가 변할 거야. 천천히 일하고 했다. 아버지와의 대면이 왔다. 미경은 집으로 불렀다. 아빠, 이제 받아주세요. 아버지는 들어서며 집을 둘러봤다. 튼튼하네. 내 손으로 지었어. 희경이 귀여우자 아버지는 안았다. 할아버지, 미경의 말에 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다. 미경아. 내가 무서웠어. 집안의 전통이 무너질까 봐. 미경은 울었다. 아빠, 사랑은 전통을 넘어서는 거예요. 미린이를 가족으로 봐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노력할게. 그러나 대신에 마지막 칼날이 꽂혔다. 사촌 오빠가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다. 아버님, 미경이를 쫓아내요. 체면 때문에. 아버지는 아니. 내 딸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오빠는 사진을 보여주며 이 스캔들 때문에 사업이 망해요 라고 했다. 아버지는 흔들렸다. 다음 날 그는 미경에게 왔다. 미경아.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 가족이 안정될 때까지. 미경의 세상이 무너졌다. 아빠. 또 배신. 아버지는 눈을 피했다. 미경은 미린에게 달려갔다. 가족이 다시 버렸어. 미린은 안아주며 우리만의 가족이야. 희경이와 이 그 밤, 두 사람은 사랑을 확인했다. 미린의 몸이 미경을 감쌌다. 영원히 함께. 열정적인 밤, 눈보라 속에서. 미경은 결심했다. 사회의 목소리를 내자. 그녀는 블로그에 이야기를 썼다. 레즈비언으로 지은 집, 가족의 자리. 반응이 쏟아졌다. 지지와 비난. LGBT 단체가 연락했다. 함께 싸웁시다. 봄이 다시 왔다. 미경의 이야기는 SNS에서 바이럴이 됐다. 레즈비언 가족의 집 해시태그가 퍼졌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미린의 그림도 주목받았다. 희경은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다. 엄마, 그녀의 첫말에 미경과 미린은 울었다. 아버지의 변화가 왔다. 소셜미디어로 미경의 글을 본 그는 울며 왔다. 미경아. 내 고통을 몰랐어. 미안해. 그는 미린을 안고 딸처럼 대해줄게 라고 했다.
가족 모임에서 미경의 자리는 상석이 됐다. 이제 쓰레기 자리는 없어 아버지의 말에 모두 웃었다. 사회적 반향은 컸다. 미경은 LGBT 지원 단체에서 강연했다. 사랑은 국경과 전통을 넘어선다. 청중의 박수 속 미린이 희경을 안고 서 있었다. 준호는 사과하며 사라졌다. 미안해. 내 사랑을 인정해. 결말은 따뜻했다. 여름, 가족 여행. 제주도로 갔다. 한라산을 오르며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지은 집처럼 우리 가족 튼튼해졌어. 바닷가에서 미경과 미리는 손을 잡았다. 영원히 희경이 모래성을 쌓았다. 우리 집.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편견은 남아있지만 사랑은 이겼다. 미경의 집은 상징이 됐다. 레즈비언의 집, 가족의 품, 한국의 봄처럼 새로운 시작이었다.